오늘이야말로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 초의 조정과 굉장히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번 주 초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극도로 불안을 했을 때 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한번 여기서 더 미끄러지나라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을 때 그때와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섹터가 오늘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다 같이 무너졌어요. 코스피, 코스닥, 반도체, 비반도체 할 것 없이 다 같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오늘은 일정 부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차익 물량이라든지 반대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시장을 팔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지금 계속 남아있으려고 외인도 기관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수치로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도 이렇게 왜 빠져?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마이크론이 올라왔음에도 그리고 샌디스크와 시게이트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왜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빠질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술력에 대한 이슈 없고요. 캐펙스 투자 규모 안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빠지는 건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채금리가 연동돼서 나오는 프로그램적인 매도이니 오히려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저는 조정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정.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그때보다 더 나은 조정 그리고 오늘의 어떤 종가 혹은 저점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는 확실히 본부장님이 색채 네. 톤이 바뀐 게 지난주에는 좀 더 신중하자. 왜냐하면 빅테크 실적에서 혹시라도 숫자가 문제가 나오거나 캐페스 규모 자체를 좀 줄이면 이거는 우리가 단기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좀 앞으로 고민이 깊게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시장이 빠지는 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에 따른 부분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완충작용을 해주는 섹터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정말 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올라가는 맞아요. 섹터를. 근데 오늘은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혜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더 채택한다던가 이런 신재생, 제약바이오 어쨌든 받쳐주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오늘 장 끝날 때쯤에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만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또 우리 대응에 대한 이야기들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반도체 쪽이 인텔 실적에도 크게 반응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인텔은 아무래도 물론 중요한 기업이긴 하지만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 대비해서는 네.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기업은 아니니까 이 기업의 실적이 큰 영향을 못 줬어도 다음 주 또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까지는 당연히 기다려야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인텔의 영향력이 최근에 뭐 많이 커져 있다 한들 사실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산업을 들어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첫 번째 관문 구글은 잘 넘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에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실적 시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회사채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묵인을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구글이 이미 그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천억 달러로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테크 기업들도 일단 저들만큼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천억 달러로 지출을 고정시켰을 때 이 2천억 달러라고 하는 지출에 걸맞는 어떤 수익성을 명분과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있을까? 요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크게 걱정 없고요. 메타도 크게 걱정 없는 상황. 가장 고민은 아마존인 것 같아요. 아마존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저 2천억 달러라는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투자자들이 이걸 좋아해야 할까? 왜냐하면 돈을 쓰는 입장과 돈을 받는 입장은 지금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을 때는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악재가 있으면 혹은 실적이 있으면 숫자를 봐야 되면 지표를 봐야 되면 그걸 보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아요. 네. 어차피 가는 힘에 더 힘을 보태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보고 투자하면 어때요? 늦죠. 오히려 보고 투자하면 내가 고점에 매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결이 지난 상반기와 다르게 박스권 안에 갇혀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여기에 기술적인 접근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일정적으로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이번 주 초에 만약에 보여줬던 저점 구간에 오면 그때서부터는 저는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와는 확실히 다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그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의 움직임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즘 시장을 바라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많이 네.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과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현명한 투자자로서 지금 선택을 하는 걸까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을 좀 여쭤보고 네. 지금은 어떤 우리가 대응 방안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셨었고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있는 기업들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숫자가 나오고 이왕이면 추세를 잘 지켜주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네. 해주셨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실제로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를 하셨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퍼포먼스는 안 나왔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신규 접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떤 판단 내려주시겠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자. 네. 그리고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은 매매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 뜬 날 쫓아가면 먹을 안 돼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장대 양봉이 오늘 떴으니까 네. 다들 시장의 관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쏠리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의 음봉이 좀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그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세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그리고 셀트리온은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 주 월화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 들어올 것 같고요. 이들을 다른 제약바이오하고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임상파이프라인 쪽과 바이오시밀러로 나눠서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유가의 급등이 국채금리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추후에 CPI, PPI에 녹아났을 때 케빈 워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같은 제약바이오라도 임상 파이프라인 쪽은 조금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 R&D 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과 들어가는 시간을 감안을 했었을 땐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인하 시기가 훨씬 더 유리한데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임상 파이프라인 쪽은 힘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계속 우리 실적 최대 분기예요, 최대 분기예요 어필을 하고 있죠. 근데 어필을 해도 이게 시장이 수급으로 돈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반도체 IT에 뺏겼던 그런 관심 속에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만큼 빠졌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최근 지수 빠질 때 오히려 이쪽은 움직인 것도 없고 그냥 잘 버텨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쿠션 역할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고 있는데 네. 바로 반도체 쪽에 이런 실망 매물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필두로 하는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들이 잘 받아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만약 내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없는데 오늘의 흐름을 보고 제약바이오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임상 파이프라인 쪽이 아닙니다. 바이오시밀러 쪽, CMO, CDMO 쪽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담아내는 거죠. 실적도 괜찮겠다, 수급도 괜찮겠다. 고점 대비 지금 뭐 이평선들을 다른 종목군들은 다 깨고 내려왔지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장기 이평선 하나 남았고 중기 단기 이평선은 밟고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의 부담도 저는 덜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 저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근도 가능할 정도로 매력적이다. 일단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안고 가야 될 숙제이고 실적이 잘 나오고 CDMO, CMO 관련 또 생물보안법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또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는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15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장기 이평선 121선이에요. 네. 그러면 또 요즘에는 121선 터치했으니까 여기서 또 못 올라갈 수 있어. 보유하신 분들은 약수익권이라도 챙기자. 뭐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쭉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계의 TSMC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 TSMC라고 말만 붙일 게 아니라 투자도 TSMC를 보는 것처럼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이제 TSMC 보면서 하루하루 이거 왜 올라가요? 이거 왜 빠져요?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묻어놓고 무던하게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저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1공장부터 7공장까지 계속 공장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공장의 수가 늘어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공장의 가동률의 캐파가 계속 풀캐파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 상황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무대는 사실 국내 시장의 무대가 아닙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최근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셀트리온도 계속 해외 시장에 대한 어필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장의 수도 늘어나고 가동률도 늘어나고 판매 가격,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오히려 올해 1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야죠. 왜? 분기 최대의 실적인데 주가는 아직 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이 벌써 2분기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역대 최대 또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해가 되어 가기에 주가도 그러면 역대 최대로 높은 가격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 매도를 하실 것보단 조금 더 들고 가셔서 180만 원, 190만 원대까지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시현했다. 근데 아직까지 주가가 못 갔던 부분들 오늘이 오히려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격 매수를 하거나 지금 올라타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TSMC를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 글로벌리 시장에서 매출을 잘 일으키고 있는 기업인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절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색깔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대응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기대가 많은 만큼 또 최근에 실망이 많은 종목 그렇죠.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TC본더. 지금 점유율이 그렇게 높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고 맞아요. 도대체 안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증설도 계속 한다 그러고요. 근데 왜 자꾸 꺾이는 걸까요? 이게 장비주들의 한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디램은 뭐예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그 가격 못 받아가 아니라 혹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LTA라고 하는 롱텀 계약을 가지고 그 제품을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비주들은 아무리 몸값이 비싸져도 약간의 그 상방이 닫혀 있다는 걸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누가 뭐라 해도 한미반도체 TC본더 장비가 가장 필요한데 네.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마이크론이라든지 여러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데 장비의 이 판가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지금 상승하지 못하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다수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그 공통점은 뭐였어요? 가격과 수량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나면서 주가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비의 대수만으로 그러면 끌고 가야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아마 장비 발주가 조금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한 상황을 저는 장비주들이 현재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주 이야기를 드렸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비주들이 기업이 되게 낯익습니다. 많이 들어봤고. 맞아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투자를 할 때 장비주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역설적으로 장비주들의 매매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재 포트에 반도체 소부장 보면 다 장비주들이 많거든요. 일단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믿고 가야 될 거는 실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적과 자사주 매입. 아, 일단 한미반도체는 오너분들이 주가 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올림픽 도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미반도체 광고판까지 많아요. 되게 많이 네. 보일 정도로 홍보에도 지금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걸 감안을 해보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데 한미반도체만 빠졌다면 다른 전략을 들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만 빠지는 걸 감안을 해보면 오늘의 하락은 한미반도체만의 이슈로 치부를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지켜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반도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동반적인 하락 그리고 그 밖의 장비주들도 다 같이 밀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실적 관련돼서 그리고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좀 더 적극적인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 회사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장비 발주 관련해서 지금 네. 장비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장비주들 정말 한 종목씩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장비 발주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이 됩니다. 가격과 물량이 같이 올라가는 구간, 레버리지 효과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 여기서 기업마다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도 있고 또 이렇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기업도 있지만 안 그러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처럼 네. 대형주와 소부장이 같이 내리는 날이 기회일 수 있어요. 오히려 기회다. 어떤 기회냐면 네. 내가 반도체 소부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소부장이 지금 사실 불확실성이 대형주보다는 더 크죠. 크잖아요. 네. 그러면 소부장을 정리를 하고 대형주로 옮겨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투톱이 상승을 하는데 내가 소부장을 갖고 있었고 소부장이 떨어지면 그것도 교차하기가 쉽지 않아요. 매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벌써 오른쪽을 쫓아가야 된다? 그런 부담감.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이 상승하고 투탑이 내리면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왜 팔아? 적어도 내 본전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욕심 때문에 오히려 교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처럼 대형주와 소부장이 같이 빠지는 날 저는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소부장 가지고 있는 만약에 수량이 100주라면 100주 전량 매도가 아니라 30에서 50주 정도만큼은 덜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우선 밸런스를 좀 맞춰놓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보셨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구간을 넘어가니까 소부장이 확 따라오는 걸 느꼈을 네.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옮겨놨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그 손익분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부장에 불이 붙을 때 그때 여기서 일부 또 수익 매도를 하고 다시 소부장으로 와도 괜찮으니 오늘처럼 같이 빠지는 날엔 소부장을 덜어서 대형주로 가는 전략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름 맞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종목을 그렇게 교체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적어도 실적이 나온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연속 매수세가 최소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들어온 종목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네.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은 지금 교체에 대한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 종목의 실적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 종목의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두 가지 다 부합이 되지 않는 장비주라고 한다면 오늘이 대형주로 다시 옮길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대응에 있어서는 좀 더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종목도 한번 대응적인 측면 여쭤보고 싶은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로봇주들은 네. 한여름밤의 꿈이었을까요? 2거래일, 3거래일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2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오니까 이번엔 로봇인가 보다 하고 신규 접근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비중 확대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 2, 3거래일 동안 어떻게 봐야 돼요, 본부장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이번 주에 로봇이 갑자기 딱 띄어진 게 그 네. 삼성전자에서 RX 사업부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일정이 되게 노림수가 있었죠. 테슬라 실적, 현대차 그쵸. 실적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로봇 뉴스가 탁 튀어왔던 것. 그런데 그 뉴스의 어떤 의도가 어찌 되었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 떨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가 미스가 됐어요. 어떤 게 미스가 됐냐면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했습니다. 네.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도 안 했고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아꼈어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받아가야 되는 그 타이밍에 테슬라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보다 확 없으니까 로봇주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막 쏟아졌던 것 같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여파도 있다 보니까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저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엊그제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쪽 있죠. 네. 뭐 대표적으로 SPG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현대차는 저는 여전히 장기 관점에서 보면 매력적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제 타이밍을 본다고 했었을 땐 현대차보다는 오늘의 조정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로봇주들 다시 한번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어요. 결국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일련의 일정들을 잘 짜고 있죠. 어떤 일정이냐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테슬라는 아마 스페이스 X와 합병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야기는 올해 연말까지는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죠. 뜬금없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분기에 갑자기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만 강조를 한다? 분명히 알 겁니다.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않죠. 스페이스 X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빠졌다는 건 테슬라의 어떤 염원? 그러니까 스페이스 X와의 합병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로 인한 차익 물량이라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 매매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어제 쫓아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쫓아 들어가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매수가에서 탈출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저께 급하게 들어가신 들어가신 분들. 분들은. 네. 현대차 밸류체인이 아니라면 그 외에 로봇 기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감속기 기업들, 액추에이터 기업들이라고 하면 저는 진입가에서 큰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가에서 좀 탈출을 하는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이제 거래량 터진 종목군들을 쭉 제가 살펴봤는데 거짓말같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주가가 빠져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대응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상승, 지금 한 2, 3거래일 동안의 상승 굉장히 기분 좋기는 했지만 또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또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없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이 기업 이상하다라고 딱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로봇주는 지금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오히려 이렇게 단기 밀림이 나왔을 때 신규 접근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저께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이번에는 좀 탈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봇주들은 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올 수 있으니까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의 대응 방안도 한번 들어볼게요. SK 이터닉스입니다. 네. 어제 정말 많은 방송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에서 SK 이터닉스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SK 이터닉스 매력적입니다. KKR 이슈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사수의 이야기 많았는데 오늘 저는 장 초반에 딱 출발하면서 사실 좀 무서웠어요. 변동성이요. 지금 대표님 진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본부장님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10만 원은 보고 간다.
10만 원은 보고 간다. 10만 원은 보고 간다 관점으로 지금도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뭔가 있다. 이렇게 안 빠지는 건. 그런데 그래서 투자해요? 라고 하면 불안하죠. 그쵸. 네. 근데 어제 이제 SK 이터닉스가 가니까 따라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OCI 홀딩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태양광 종목군들이 SK 이터닉스는 신기하게도 풍력입니다. 네. 전체 매출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다 하지만 풍력이 55%, 태양광이 약 25에서 30% 정도 돼요. 그런데 SK 이터닉스를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WTI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로만 채우면 발전 단가가 너무 높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 그나마 가장 합리적으로 가격이 싼 게 뭐냐? 라고 하면 태양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SK 이터닉스를 추가적인 상승세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관련주들을 지금 투자를 하는 건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오. 대표적으로 저는 한화솔루션, 네. 미오도 다시 네. 한번 보자라는 의미의 한화솔루션 저는 지금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참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그래도 좀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를 채택하는 흐름이 커지고 그렇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지를 본다라고 했을 땐 하나솔루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SK 이터닉스는 10만 원도 기대는 되긴 하지만 네.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납두고 그죠. 차라리 연동돼서 쫓아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는 게 낫겠죠? 그게 마음 편할 거예요. 네. 잘 봐요. 지금 반도체도 네. 속상하죠. 로봇도 아, 속상하죠. 그럼요. 또 하필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안 올라오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신재생까지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들어갔을 때 네.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한 그 극악의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이거 못 버팁니다. 맞아요. 이걸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게 지금은 훨씬 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땐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대를 고려를 해보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으세요. 지금 SK 이터닉스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 대비 상승하니까 사실 낙수 효과를 보는 기업들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종가 무렵에 봤는데 SK 이터닉스가 여전히 양봉이고 그래서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이 시세가 지수보다 괜찮으면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은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캔들 색깔도 파란색으로 네. 변하고 손익도 마이너스로 처지면 굳이 우리가 따라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추가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